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박지훈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김준일 평론가 5분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요하죠.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연설을 공동으로 라이브로 보내드리면서 옛날에 윤석열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0일 만에. 예, 바로바로 이렇게 저희가 시정연설 보내드리면서 함께 해설 방송도 곁들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 취재 편의점 항상 응원하고 함께해 주시는 광고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편하게 바로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야, 오늘은 삼계탕이네. 자, 일단 첫 번째, 오늘은 두 개 다 먹는 광고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1970년 마세고장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대인시장에서 창업해서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입소문으로 시작한 50년 세월 넘어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이어오고 있는 김치 명가 운림가입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총 3관왕을 휩쓴 것은 물론이고요. 무려 27번의 수상 경력이 최상의 김치 맛과 퀄리티를 증명합니다. 100% 우리 농산물 가운데 특등급의 원료와 최고급 과일, 3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 숙성시키고 끓여서 정제한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 등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까지 최상급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매콤 알싸한 맛, 부드러운 쪽파와 비법 양념에 재료를 아낌없이 버무린 쪽파김치, 산지에서 갓 재배해서 당일 생산한 신선한 여름별미 제철 파김치를 7월 6일까지 운림가 제철 특가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재 편의점 유튜브 더보기 링크 고정 댓글 가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 운림가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스튜디오에 파김치 너무 맛있겠다. 저도 먹고 싶네요. 진짜 네, 맛있는 냄새가 활활 나고 있습니다. 우와.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타임쿡에서 준비한 보양 삼계탕입니다. 나를 위한 건강식, 가족을 위한 보양식, 든든하고 깊은 맛,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한 그릇. 100% 국내산 재료로 정성껏 끓인 보양 삼계탕 소개해드립니다. 5호 당만을 사용해서요. 곰탕, 육수, 유기동 찹쌀, 인삼, 마늘, 생강, 대추, 엄나무, 황기, 구찌뽕. 와, 엄선된 국내산 닭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삼계탕입니다. 닭은 채반에 쪄서 촉촉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찐 찹쌀을 넣어서 퍼지지 않은 쫀득하고 맛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으십니다. 복잡한 요리 이제는 걱정 끝입니다. 삼계탕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드시지 마시고요. 타임쿡에서 준비한 삼계탕으로 매일매일 손쉽게 끓이기만 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으십니다. 뜯고 붓고 끓이면 완성! 인생 삼계탕 이젠 집에서 보양하시기 바랍니다. 캠핑 또는 부모님께 선물로 인기 짱이라고 하는데요. 외식 물가 걱정 없이 집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푸짐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보양 삼계탕 한 팩이 1.3kg인데요. 1인분이고요. 11,900원입니다. 와, 너무 싸다. 지금 요새 삼계탕 한 그릇에 2만 넘어요. 언제 와서 막 먹고 있어. 네, 이 방송 좋아. 오자마자 먹을 거죠. 오자마자 바로 먹어. 예. 4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팁이 있어요.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꼭 알림을 받으시고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59분이에요.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자, 돼. 10시부터 대통령 시정연설 하기 때문에 자, 김준일 평론가 우리가 소개해드릴 시간도 없이 바로 그래도 맛평 한마디씩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박지훈 변호사 그새 다 먹었어. 야, 대단하다. 진짜 부드럽다. 그래요? 아니, 네. 대박이다.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대박. 대박이야? 네. 아, 다행이다. 뭘 얘기를 해. 먹어야지. 맛있는데. 와. 이 두 분이 맛있게 드시느라고 말할 새가 없다. 그 박지훈 변호사 근데 진짜 3분 만에 삼계탕 그릇 뚝딱. 야, 근데 박지훈 이게 진짜 맛있네. 광고 천지다. 광고 천재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 맛있어. 와, 이 말도 진짜 안 돼. 맛있어? 진짜 맛있어. 거짓말 안 해, 나 이거.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분들이요 새벽 5시부터 움직여서 아침 방송 최소 김준일 평론가 2개, 3개? 몇 개 했어요?
손가락으로 얘기해도 돼요. 보통 이 시간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예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방송하고 오기 때문에 허기 져요. 새벽부터 움직여서 또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말 많이 하는 직업 아시죠? 얼마나 허기가 지는지. 그래서 두 분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 딱 맞아요. 이거랑 김치랑. 김치랑? 김치랑 딱 맞아. 딱 맞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파김치 맛있다고. 맞아. 지난주 그 김치야. 그러니까 네. 딱 맞아. 근데 운림가 김치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맛 보증입니다. 한 번은 사서 먹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후회해. 안 사 드시면 후회할 맛이다. 삼계탕은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두 사람이 맛있다. 지훈.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네. 너무 복스럽게 먹으니까 진짜 장모님들이 얼마라고요, 이게? 이런 11,900원. 왜 이렇게 싸? 그러니까 너무 싸요. 예. 지금 우리 권오을 그 보훈부 장관님 광화문에서 삼계탕집 하시거든요. 이거 아직 안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타임쿡 삼계탕 사시면 그 집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댁에서 이렇게 요새 물가가 너무 높아서 예, 대통령께서 사실은 물가 잡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도 한데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댁에서 이렇게 맛있는 삼계탕 또 4팩 주문하시면 다 무료 배송 된다고 하니까요. 사서 댁에서 알뜰하게 잡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오늘 일찍 오라고 해서 일찍 왔는데 네. 이 동네 장난 아니게 막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 오니까 막히지. 한 15분 더 걸렸어. 맞아요. 죄송합니다. 예. 자, 시정연설 시작했습니까? 예,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그렇군요. 시정연설을 시작하면 KTV 예, 바로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정연설이라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기억나요. 시정연설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본인이 그 얘기 합니다. 박수도 안 쳐주고. 박수 안 친다고 진짜 쪼잔함의 극치였어 진짜. 그만큼 시정연설이라는 게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제가 오늘 계산해보니까 취임 22일 만입니다. 22일 만에 첫 시정연설, 뭐 중요한 시정연설이긴 하지만 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도 그만큼 또 보고를 해야 된다 생각을 또 하셨던 것 같고요. 하여튼 자꾸 비교하는데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비교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안 하겠습니까? 사실이 비교로 막 드러나는데 또 우리가 또 비교 많이 하는 직업이거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경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대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총리가 아직 이제 인준이 안 된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야당의 반대도 있으니 직접 설득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소통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대통령 시정연설 가을에나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재명 정부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진짜 일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김밥 그리고 3시간 4시간인가? 국무회의 할 때 이 사람들 진짜 힘들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삼계탕이라도 좀 주지. 김밥을 어떻게 버텨? 네. 그래도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은 정말 불안불안했는데 이제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여러분들 함께 보시는 화면은 KTV 화면인데요. 지금 나오셨나요? 국회 아직 그 도착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정연설 전에 의장실에서 티타임이 있을 거예요. 양당 대표들과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모여서 티타임을 마치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10시에 딱 맞춰서 오게 되는데 오늘은 보니까 아직 국회의원들도 이제 들어오는 입장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자리 정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국회의장은 자리에 섰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마도 소개를 하겠죠.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시정연설 시작하면 저희가 화면을 바로 시정연설 화면으로 돌리고 그리고 저희들은 해설을 작은 박스로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님이 조금 지체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삼계탕을 다 먹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의미예요. 이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정연설 한다는 거는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거든요. 30조가 넘습니다. GDP의 몇 %입니까? 상당히 큰 돈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만큼 배려심인 거예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해야 될 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저는 그걸 좀 주안점을 두고 네.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야유 부분이잖아요. 박수 야유.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어떻게 또 행동할지. 예. 박수는 안 치겠지만 저는 야유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유를 해서도 안 되고요. 네. 정치적 의미를 자꾸 부여하면 본인들이 더 고립이 될 겁니다. 그 예.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연단에 서서 시정연설에 대한 대략의 입장을 이제 설명을 하고 바로 대통령이 입장을 하면서 이제 시정연설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민생에 대한 추경은 진작 윤석열 정부 때 했었어야 됐습니다. 사실 1년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고 예. 하는데 그냥 국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거지. 네. 실제로 필요성을 따져보면 벌써 있었어야 됩니다. 그 논의도 계속 됐었고요. 예. 근데 늦었는데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지금 시작한 게 추경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 하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 하면서 또 다른 얘기들도 우리 주목할 때 정책 쟁점 얘기도 좀 저는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군요. 지금 보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추미애 그리고 안규백 의원이죠. 네. 그리고 지금 뒤태는 박찬대 의원도 있고. 김병기 의원도 대표. 김병기 의원. 그다음에 허영 수석인가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김민석 바로 총리 절로 후보자 가셨네요. 밤새서. 네, 조승래. 김현 의원님도 여기 마치고 바로 절로 가셨어요. 야, 김현 의원 엄청 빠르네. 정말 빠르세요. 속사포처럼 네 갔습니다. 바로 예. 네. 그리고 예 최민희 의원이고 네 그리고 진선미 의원, 김용호 국회 교육위원장이죠. 네 그리고 바뀌어가지고 한민수 노종면 의원 네. 자, 네,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도 없네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사이사이 끼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위치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길로 가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아쉽죠. 네. 저런 측면에서 사실은 황정화 의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최현일 의원, 네, 그리고 누굽니까? 네, 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네 박수를 다 받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무경정 의원 저 뒤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 자리로 그러네요. 네. 야당 의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로 지금 전부 기립해서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서인민 의원은 곽상원 의원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뒤에 하얀 양복은 곽상원 의원으로 보이고요. 네. 자, 어쨌든 지금 그 정중앙 가운데 길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의장석을 향해서 간단한 목례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석을 향해서는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추경 연설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연설이 시작되면 마이크를 국회 본회의장으로 우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과 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저는 지난 국민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2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세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건물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 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 소비,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의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 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 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 취업 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 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 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절로 국민의힘.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지금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의장 아마 저게 꽤 높아서 까치발로 네, 인사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나갑니다. 네,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도 전부 기립해서 저기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예, 뭐 다들 또 당부 말씀들이 있으시니까 네, 고개 숙여서 인사도 하고요. 예, 뭐, 예. 누구죠? 지금 안 보입니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누군지 잘 저 박정훈이네요. 박정훈. 네, 박정훈. 항상 네. 욕하던 박정훈. 네. 그래도 그렇죠. 서로, 저게 맞아요. 추경호 원내대표인가요? 추경호 대표인가? 추경호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덩치가 예. 큰데요. 예. 어쨌든 저는 저 사이에 성일종 아닌가? 성일종 의원인가요? 예. 권성동 의원이 있으면 참 재밌겠다. 주호영 의원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네요. 주호영 의원 국회 부의장인데 예. 저기 있으시면 안 되는데. 예. 자, 어쨌든 지금 인요한 의원이죠. 뒤태만 봐도 저희가 그러네요.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표정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 나쁘진 않아요. 앞에는 임종득 의원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각자 다들 김희정 의원이 아닌 것 같은데 김희정 의원이 아니네요. 예. 자, 어쨌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지금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들이 대체로 좋지는 않은데. 근데 뭐 악수는 하니까 악수 거부하거나. 네, 그렇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다리 의원이죠. 네. 대구죠? 대구일 겁니다. 대구. 이인선 의원인가? 이인선 의원. 저분이 이인선 의원이에요. 이인선 의원. 그 유명한 분입니다. 네. 예, 공천 인선이 해주라 했는데. 그렇죠. 인선 해주라 했는데.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되면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분이죠. 네. 자, 저렇게 해서 국민의힘 쪽 김석기 의원. 네. 뭐 저기 추경호 의원이네요. 저기. 네. 어깨가 많이 처져 있네. 예, 어깨가 상당히 처져 있네. 위축돼 있어요. 예. 네, 저렇게 해서 국회를 빠져나가는 조경태 의원이죠. 예, 그리고 권혁기, 권혁기 무슨 비서관이더라? 갑자기 이렇게. 의전 비서관. 네, 의전 비서관 맡았죠, 이번에. 예, 그리고 김민기 사무총장 사무총장인 김민기 총장 있고. 권성동 의원 어깨선에. 네. 야, 권성동 어깨투. 예, 나경 맞죠? 나경원입니다. 예. 중진들이 주로 몇 근 뒤에 앉으니까 중진들이. 예. 뭐 권영세 의원이 안 보입니다. 예. 하이라이트는 권성동이네. 권성동이네. 어깨투. 저 어깨투는 사실은 그 윤석열 트레이드 마크인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권성도 의원에게 어깨툭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 형. 아이 전화 왜 안 받아? 그만 좀 하자. 그만 좀 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적대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청문회에 있긴 했지만 약간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정말 목숨을 걸고 정당을 걸고 할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행동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 그냥 뭐 무난하게 악수하고 지나가고. 추미애 의원. 정청래 의원 나왔어요. 정청래 의원 저거 한다고 인터뷰 중간에 끊고 가셨어요. 해야지 악수. 그리고 장경태. 그렇습니다. 전현희, 김병기. 마지막으로 김민석 의원을 고생했어요. 어젯밤에 이렇게 했네요. 네, 그 총리인준 곧 될 테니까요. 네, 이현주. 민주당 지금 최고위원들이죠. 한준호. 지도부 쪽에 다 그렇습니다. 접종했네요. 지도부 쪽으로 가서 인사를 서용교 의원이네요. 네. 이번에 떨어졌어요. 바짝 붙어 있네요. 바짝 붙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누굽니까? 누구지? 저 여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던 큰일이다. 저도 이름이 지금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우리 댓글창에 알려주실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악수를 받고 그렇게 인상 쓰지 않는 그 모습이 더 눈에 가네요. 인상적이네요.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당연히 저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모습이 가장 눈에 띄네요. 저는 글쎄요, 뭐 윤석열 때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적대적으로 악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악수를 거부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그 모습이 결국 이 시정연설이 빨리 한 게 잘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저렇게 거부하거나 뭐 야유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시정연설이 됐지 않을까. 내용은 좀 다시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 그림은 지나가는 대로 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죠. 강선우 의원도 눈에 보입니다. 권칠승 의원이었습니다. 권칠승. 자,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뭐 지금 다 만나고 가겠네 분위기로 지금 다 인사. 조국혁신당의 의원님들도 오셨어요. 김준영 의원도 오고 인사들을 다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뒤에. 자, 탈당했다가 지금 세밀에 갔다가 지금 무소속인 김종민 의원이 맨 뒷자리에. 참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종민 의원도 이상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대체로 다 끝난 것 같고요. 본회의장을 곧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굉장히 짧았어요. 짧게 시정연설 했는데 우선 총평을 김준일 평론가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짧았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얘기만 한 것 같아요. 필요한 얘기만 했고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거 크게 보면 두 포인트를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크게 공정성장 그리고 자본시장 이런 것들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이 앞에 키워드고 예산 설명하기 전에 그런 거였거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다. 그렇습니다. 성장 얘기도 하고 또 자본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게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 지금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화 얘기 남북 관계라든지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 어떤 평화, 세계 정세 얘기를 한 거고. 국민 여러분이란 말을 먼저 썼어요. 국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요. 이게 뭐냐면은 국회 왔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여러분. 이 얘기를 먼저 해요. 키워드가.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라는 먼저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국민주권연부. 이거는 내가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하지만은 국민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이고 설명이다.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게.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그 원고에 보면은요. 뒤에 이제 국회의원 여러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국회의원 여러분이라고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등등 해가지고 당 이름이 그 원고에는 없는데 즉석에서 한 거예요. 즉석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라는 표현은 지금 없거든요. 이 원고에는 원래 원고에는. 그러니까
야당의 이름을 한번 호명해 준 거예요.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안 되었는데 꽃이 된 거지. 네, 존재감 생긴 거야. 꽃이 되었네. 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협치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협조를 당부한다. 그리고 야당의 이름도 불러주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전에 다른 대통령도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의식했다. 국회를 존중하려고 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많은 게 이제 사실은 담겨 있어요, 앞에. 우리가 그 얘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추경 관련된 거 어떻게 쓸 것인가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측면 뒷부분에 있었고요. 앞부분에는 우리 정부를 당분간 이렇게 운영하겠다. 비전 같은 것들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추경 시정연설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정치적인 얘기도 할 건데 정치적이지만 정치적이 않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경제 얘기가 나오고요. 아리백 얘기도 나오고요. 뭐 평화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 정치적으로 예컨대 특검이라든지 이런 얘기 다 빠져 있어요. 그냥 그거는 뭐 특권하고 기득권을 해체한다라는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필요한 얘기들이 다 돼 있는데 자극하지 않는 어떤 용어를 써가지고 앞에 정치적 상황을 얘기했고요. 뒷부분은 모든 게 이 예산 관련된 거 이렇게 쓰겠다. 협조를 구하는 내용. 그러니까 저는 길진 않았지만 아주 표준적으로 했고 그런 자극적인 게 없었긴 제 개인적 얘기긴 합니다. 마지막에 국민의힘 쪽으로 갔을 때 그다지 눈총치 뿌리는 모습은 없었거든요. 다 악수하고 하는 모습. 그거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나토 안 가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국익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처럼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안철수 막 줄줄이 사탕으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서너 시간도 못 돼서 이시바도 안 가, 일본도 안 호주도 가, 안 가, 뉴질랜드만 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갈지 안 갈지 결정 안 됐으면 이제 이런 식까지 되니까 이거 뭐 3-4시간도 못 가는 정보력으로 이 보수가 옛날 보수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우회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되게 세게 얘기 안 하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요 대목이 그 외교와 관련해서 끊임없는 이제 색깔론 뭐 이런 걸 펼치려고 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익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솔직히.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죠.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뭐 한미 동맹이고 저는 이건 동의할 수 없으면 한미 동맹 중요하죠, 당연히. 그쵸. 근데 국익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시사인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뭐였냐면은 국익에 저해가 되더라도 한미 동맹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가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그거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보기 학문 중에 국익이 우선돼야 된다. 국익이 우선돼야 된다가 45%. 국익보다 한미 동맹이 우선돼야 된다가 35%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멀리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반중 정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일 때도 있는데 저는 약간 충격입니다. 국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느 나라 국민이야? 근데 이게 더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35%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많이 나왔느냐? 20대 남성, 70대 이상 남성 여기가 절반이 넘어요. 국익보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 중국을 멀리해야 된다가. 큰일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존중은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윤석열 때 이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안 간 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그 직전에 전문가 3명을 모셨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거를 해다가 나토 정상회의 했는데 3명이 모두 안 가는 게 낫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총장 그리고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 산업 문화학부 교수 여기 중국 전문가고 한반도 전문가고요. 그리고 저기 박현도 서강대 메로나 그 이번에 중동 전문가 이 세 분이 지역도 다르고 자기 전공도 다른데 나토 정상회의는 다 안 가는 게 낫다. 굳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톤을 조절해야 된다. 거기서 굳이 지금 저걸 만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많은 물론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은 외교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 전문가들은 안 가는 게 낫다라고 다 얘기해요. 이게 북대서양 조약기구고 나토가 어떻게 돼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군사기구. 그렇죠. 뭐 그 냉전 시대 때 폴란드 바르샤바 조약기구하고 서로 있다가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했어요. 근데 아직도 나토는 남아 있는 것인데 여하튼 이게 유럽 중심의 그
사실은 안보기구고 우리가 이제 물론 유럽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고 무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게 안보 문제를 우리가 유럽하고 같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드는 모양새 될 수가 동북아시아, 있어요. 네, 동북아시아 한반도 평화를 중심적 사고를 해야지.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른바 윤석열 시대에 소위 얘기하는 가치 외교, 한미일 군사협력 네.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뉴스에 굉장히 이게 경도되어 있는 20대, 70대 남성들이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왜 20대, 70대가 네. 이상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여론하고 다르게. 예. 저는 보수 신문이나 보수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예.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예. 타이틀은 다 그렇고 내용은 안 그렇다고 예. 손치더라도 계속 자극을 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자극을 하고 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20대, 70대 고착화 되는 모양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꼭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회원국도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나토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꼭 가야 되는 무슨 의무 조항이 있거나 이런 그러니까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이 얘기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게 애둘러 표현한 거로 좀 봐요. 네. 공정하게 노력하여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기득권, 특권, 새치기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서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요 표현들이 제가 조금 제가 요게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 네. 만약에 윤석열이 했으면 자유민주주의, 북한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미국 안보 협력 이 얘기로 바꿔서 얘기했어요. 이란 공격했을 수도 있어. 네, 동북 세력 뭐 이런 네, 얘기를 그렇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반국가 세력.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네. 사실 내용은 비슷할 수 있어요. 예컨대 지금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용을 표현을 하는 건데 애둘러서 표현하고 전체 국민들이 봤을 때 거부감 없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계속 요 표현들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야유라든지 없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과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특검이 나왔으니까 아주 윤석열하고 내라는 내가 무조건 단죄하겠다 이런 표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했잖아요. 네. 또 할 필요 사실 없다고 봤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저는 전체의 대통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모두의 그렇게 대통령.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서 15에서 52만 원까지 그러니까 전 국민이 고르게 보편 지원하는 형태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요거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일단 인마이 포켓 인마이 돈이 포켓. 들어와야지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뭐 소고기 사 먹겠지 뭐 맛있는 거 써야죠. 네. 이게 그러니까 아마 시한이 아마 한 4개월? 맞아요. 뭐 그때 딱 써야 돼요. 요 안에 이제 쓰게 돼 있고 예. 지난번 재난지원금처럼 뭐 이제 카드에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안 되는 데가 있죠. 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거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쓰는 분도 있고 제 뭐 아는 분들 주변에는 이거 이제 학원이 되는 거거든요. 뭐 학원비. 학원비로 내시겠다는 분들도 좀 있고 이게 예. 다 각각인 것 같아요. 쓰임새는 그러니까, 어쨌든.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시장 경기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주민 신이 나요. 신이 나. 막 엄청 큰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갖고 아내하고 또 네. 저하고 내기한 적이 얘기했어요. 있어요. 아, 우리 뭐 하냐, 이걸로. 뭐하지? 돈 뭐 하지? 들어오면 얼마 들어올까? 그러니까 뭐 15는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이게 정확하게 계산을 못 네. 해봤는데 100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네 가족이긴 한데 예. 어쨌든 큰 돈이 들어오고 몇 달 만에 써야 되고 그렇죠. 외식은 한번 할 것 같고요. 외식. 그거 말고도 예. 좀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국리를 하고 있고 예. 아마 저 말고도 많은 가정에서 예. 약간 행복한 고민을 할 거예요. 들어오면 뭐 하지? 이런 느낌. 예. 일단 소소한 행복이라 해야 예. 되나? 전 큰 행복일 수도 있고요. 일단 운림과 김치는 좀 사자. 삼계탕도 좀 나 오늘 사자. 삼계탕이 났네. 사이코 삼계탕도 좀 사고. 맛있어. 예, 여러 가지 사 먹자. 예.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시정연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 드렸고요. 그 옛날 그 시정연설 얘기 짧게만 해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시정연설은 추경 시정연설이었어요. 그때 이제 맞아요. 맞아. 2023년 5월 2022년 5월 그때 첫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네네.
그리고 첫 추경 그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 그 추경 연설은 사실 시정 연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해 10월에 있었던 추경 연설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네. 안 들어왔어요 밖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들어갔는데 이제 침묵으로 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이 나중에 이제 내란 비상계엄 일으킨 다음에 박수 한번 안 쳐주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문재인 정부 때도 예를 들면은 X자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X자를 그린다든지 비판을 했던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치적 맥락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야당 입장에선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도 윤석열 비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사실은 비판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뭐 막 있어야지 비판을 하지. 그러니까 야당에 네. 협치한다고 얘기도 하지. 맞아요. 뭐 이를테면 보수 진영 인사 중용해가지고 다시 뭐 그 쓰지 뭐 이런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아까 전에 국민의힘도 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뛰쳐나가고 싶겠지. 네. 지금 불안하니까 특검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못한 거야. 그렇게. 맞아요. 여론이 그러면은 네.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댓글창 보다가 제가 네. 진짜 마음이 울컥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지원금 나오면 올해 김장할 고춧가루 살 거예요. 네, 동물병원 써도 됩니까? 일단 외식은 한번 할 것 같고요. 저도 고춧가루 살까? 이제 신난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준대요?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저 안경 좀 바꾸려고요. 혹시 병원비도 가능한가요? 7월에 나오는 건가요? 나 돈 나오면 홍어 좀 사 먹어야겠다. 홍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홍어 좀 사야겠다. 들기름 사야겠다. 안경 렌즈 옷 사고 싶어요. 야, 이게요, 국민들의 마음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MBC 뉴스데스크 보다가 젊은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나오면 뭐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체리 먹고 싶었는데 체리 비싸서 못 먹었는데 이거 민생회복지원금 나오면 체리 사 먹을 거예요 했는데 딱 이분 홍어 사 먹을 거예요. 저는 이게 국민들이 약간 이걸 가지고 흥도 나고 뭐 어디 있을까? 그거라니까요. 기분 좋은 상상. 그게 봐봐요. 기분 좋은 상상. 부동산이나 경기나 모든 게 심리적 효과가 크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엄청 다운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맞아요. 예. 그거에 대한 아주 기름을 부어주는 거거든요. 팔팔 타오를 수 있도록. 뭐 이걸로 갑자기 확 되겠으면 그렇지는 않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이 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업이 활성화돼가지고 경기하고 이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코로나 때 한번 했잖아요. 네네.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네.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많은 분들이 뭐 사 먹는지 그러니까. 회사 먹는 분도 있고요. 안경은 대부분 바꾼대요. 소고기 사 먹는다는 분도 많고, 샤넬 가방 살 수 있을래나? 안 돼요. 샤넬은 안 돼요. 샤넬은 100짜리는 없습니다. 100만원짜리 없어요. 네. 가짜 사세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다 떠나서 국민들이 좀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쵸. 것 자체가 이게 흥을 좀 살만한 세상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뭐 계속 올리고 계세요. 꼼장어, 견과류 다 나와요. 나도 외식해야지. 장어구이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분 좋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요새는 좀 살짝 좀 불쾌한 얘기인데 요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어제 뭐 난리가 났다가 썩렬이 형? 썩렬이 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도 바꿨어요. 토요일 날 오전 9시까지 특검이 출석하라고 했는데 10시까지 비공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거 특검이 받아줘야 됩니까, 변호사님? 아니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이제 영장이 기각되는 소식이 한 8시쯤, 7시 50분쯤 뜨면서 많은 또 지지자나 국민들이 어떻게 영장이 안 되냐 이러는데 체포영장입니다. 구속영장이. 그렇죠. 체포영장은 붙잡아서 안 오니까 붙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영장이고요. 네. 구속은 구금시킬 수 있는 영장인데 그렇습니다. 체포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구속영장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제가 개장이래 다른 방송에 여기서도 얘기했나요? 이거를 뭐라고 특검에서 얘기를 하지? 수사에 아주 중요한 거는 몰래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영장 청구한 게 뭐라고 저거를 알리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긴급성, 밀행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숨어서 해야 되는데 왜 알릴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윤석열한테 알려준 거예요. 너 자꾸 안 나오면 영장 청구한다? 법원 기각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냥 나오라고 하는 거다. 이거를 알려주면서 했다고 저는 보고요. 효과는 달성했다고 봐요. 어차피 28일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갑과 을이 저는 바뀌었다고 보고 특검이 이걸 끌고 갈 겁니다. 영장 낼 것처럼 계속 법원이 아니라 영장 낼 것처럼 계속 겁줄 거고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조은석 특검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잘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봤을 때 내가 그걸 당한 입장이면 되게 야속할 것 같은데 보는 입장에 봤을 때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엄청 잘합니다 지금. 아니 어제만 하더라도 그 각 신문마다 단독에 하나씩 싹 넣었어요. 공평하게 나눠주고 있어요. 저희 취재 편의점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내란 특검의 꽃놀이패다. 왜냐하면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가 되면은 체포하러 가면 되고 체포하러 가면 되고 박수를 받잖아요. 잘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기각이 돼. 영장이 안 나와. 그럼 법원 이게 요금 법원이 먹는 거지. 법원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압박해서 윤석열이 꿀려가지고 나오면은 일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가 되더라도 리스크는 작고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결국은 얘기했듯이 이제 윤석열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강하게 푸시를 하니까. 그래서 뭐 윤석열 말을 들어줘야 되나? 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공개 특히 뭐 예전에 법원에서 뭐 지하로 들어가게 해주고 하다가 그것도 없애고 지금 다 없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특혜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의 특징을 제가 조금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포트라인 세울 겁니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조은석은 윤석열 다 세웁니다.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포트라인 세운다. 예측 하나 해볼게요. 4-5번 서고요. 구속됩니다. 4-5번 세고. 포토라인에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뭐 이 말 듣고 안 세우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8월에 구속이네. 구속을 4번을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부른다면요. 빨리 구속이죠. 빠른 구속.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결국 구속시킬 것이다. 구속시킬 것이다. 제 예측입니다. 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조은석 특검, 조은석 검사가 했던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된통 걸렸다. 긴장해라. 된통 걸렸다. 긴장해라. 그 실제로 만약에 계속 버틴다 한들 퇴로는 없다. 퇴로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김용현이가 어젯밤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돼서 구속됐습니다. 2인자예요. 오늘 아마 보도에 따르면 노상현이도 지금 6개월 노상원이도 6개월 지금 끝나가거든요. 노상원도 됐다고 여기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겁니다. 발부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1, 2, 3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1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문제지 조금 끌어지면 구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두머리고요. 뭐 범죄는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윤석열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내란죄의 절반은 밝혀냈지만 절반은 못 밝혀낸 게 뭐냐면 실행자들은 대부분 밝혀냈었어요. 근데 머리에 해당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은 사실 어쩌면 윤석열의 어떤 아주 그 급박함. 그리고 경솔함 이것 때문에 전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특검이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 사이에 그 직업이 특수부장인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은 아니다 이분은 딴 분이다.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가 노상원에 대해서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30일이 노상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입니다. 만기일이 9일이래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진우하고 박한수 둘이는 나갔어요. 조심스럽게 얘기지만 좀 있으면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갔는데 다시 들어온다.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보석해주면서 그 조건들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시 그 두 사람은 구속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석 조건을 법원에서 한 거를 다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이제 그러니까 주거지 제한 그리고 저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 따른다라는 거는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할 것이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제 뭐 박한수나 이쪽의 군 쪽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실체가 밝혀졌어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 이제 밝혀야 되는 거는 기획 단계, 기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핵심이 3명인 거예요.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
노상원은 특히 이제 어디까지 여기가 기획이 돼 가담을 했느냐, 언제부터 했느냐가 지금 수천만 나왔지 수사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왜냐면은 세 명 다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묵비권이 사실상 묵비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김용현도 뭐라고 하냐면은 30분 전에 내가 이거 군을 배치했다. 말이 됩니까? 비단 내란을 일으키는데 30분 전에. 근데 그 재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을 여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확실히 구속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요게 핵심이고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이나 뭐 이제 이진우나 이쪽은 견적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구속 아마 안 시킬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은 두 사람은 신병이 확보되거나 이제 출석을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까 노상원이 제일 핵심이다. 앞으로 수사를 노상원에 봐야 돼. 노상원에. 그러니까 근데 노상원이 입을 안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열게 만들어야 돼. 열게 만들어야 돼. 노상원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입장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방식으로 보면은 입을 열어야 될 이유가 1도 없죠. 입을 열면은 내가 손해를 보니까 이게 꼭 좋은 방식은 아닌데 옛날에 검찰이 했던 방식들 있잖아요. 플리바게닝 주변도 털고 뭔가 협박도 압박도 하면서 너 이거 줄게 이거 내놔. 플리바게닝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이 사실상 사실은 우리나라는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하고 있고요. 검찰이 이제 하는데 뭐 저도 사실 검사할 때 그런 네.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상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기획자 밝힐 때 노상원밖에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노상원 설득해서 자백을 아니면 진술을 많이 받아낼 겁니다. 특검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김건희 씨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도 태도가 돌변했어요.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많이 아프다며.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아픈데 그래도 특검은 나갈게 뭐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딱 본 거죠, 사실은. 짱 보니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험한 꼴 당하겠다 이러다가. 험한 꼴. 병실에서 체포당하겠다. 본 거죠. 지금 게다가 이게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아직 김건희를 직접적으로 부를 상황은 아닌 거고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은 김건희 부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쟁이 붙으면은요. 먼저 확보하는 놈이 임자예요. 그러면은 진짜 긴급 체포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험한 꼴 당하기 싫으니까 협조하는 척하는데 못 믿으면 솔직히 윤석열도 못 믿고 김건희도 못 믿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 때 이재명 대표 비판을 하면서 수사기관 쇼핑 뭐 이런 얘기했어요. 맞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나와서 얘기하고 맞아요. 굉장히 얘기했는데 진짜 수사기관 쇼핑이 이거예요. 그러네. 윤석열은 왜 경찰에는 안 나가고 특검에는 특검도 뭐 나가고 싶어서 나갔겠어 이렇게 하니까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 맘대로야. 김건희도 맘대로요, 솔직히. 뭐 이게 우울증이 조사도 못 받을 정도로 우울한가? 나도 우울해. 죽겠다. 너희들 때문에 진짜. 죽겠다고. 우울해. 우리도 우울해. 나는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관 쇼핑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끝까지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다 그래도 법질서 위에 있다는 거. 네. 이전만 해도 민정수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사 안 받고 조사를 받으러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가 이제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특검이 통과되면서. 그래서 병원에 몰라요. 11일간 지금 11일째 입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울증으로 11일째 입원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아산병원에서 밝혀주는 게 필요해요. 맞습니다. 뭐가 심각해서 뭐 저래 있는지. 열 하루나 있는지. 글쎄요. 저는 그거 좀 납득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병세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조사받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특히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 부르겠다고 이명헌 특검이 벌써 얘기를 해버렸어요. 체포영장까지. 막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는 아마 끌려갈 것 같습니다. 끌려간다. 그리고 조사받으러 갈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윤석열이 만약에 체포가 됐으면은 약간 시기를 조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부부를 쌍으로 뭐 구속을 한다든지 가족끼리 뭐 다 구속한다 이런 거는 옛날에 검찰들이 그런 거는 좀 피해준다, 배려는 해준다 이런 건데 윤석열이 이제 구속은 안 해, 체포는 안 됐잖아. 그러니까 구속도 이제 또 좀 뒤에 될 테기 때문에 김건희 당장 부르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거지. 사실 체포하는데도 부담 없어요, 솔직히. 둘 다 불러서 조사는 해봐야 될 정도로 의혹이 차고 넘치기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합시다. 네, 너무 내용이 없으니까 제목거리는 좀 나와야 돼서. 어제 타운홀 미팅이 있었어요. 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를 봤는데 지방선거를 상당히 의식한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에 많이 내려가겠구나. 지난번 21일에는 울산에도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는 해수부를 직접 이달 말까지 아니 올해 말까지 부산으로 옮겨라. 부산일보 막 이런데 막 제가 사설 보니까 난리 났어요. 와 제일 잘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맞춤형 이거는 이제 그 광주공항 옮기는 거 TF 만들라는 거 이게 약간 수건 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도심을 조금 이렇게 개발에 영향을 주니까 어디에 어떻게 옮길 것인가 TF 만들어서 하라니까 이게 이제 공약이기도 하고 민원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고 그게 지역 주민들의 효능감을 조금 올리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했던 약간 민생 경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좀 뜬금없는 얘기들 가서 했거든요. 예. 그리고 워낙 본인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약발이 안 먹고 더 큰 현안들이 막 많은데 근데 그랬는데 그거랑은 다르게 조금 이렇게 실제 본인의 공약을 조금 하기 위해 하나씩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 하나가 있었고 특히 어제 그게 간 거는 전에 정해지긴 했겠지만은 지금 송미령 장관 유임에 호남에서 조금 많이 부글부글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뭐 도시도 있지만은 농촌이 많고 특히 쌀농사는 영남 쪽에서는 별로 안 지어요. 대부분 호남인데 양곡관리법이나 이게 후퇴하는 거 아니냐 약간 우려들. 남태령 넘으니까 이제 송미령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온다. 약간 농민들 사이에서는 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약간 달래는 마음에서 호남 홀대로는 약간 잠재우기 위해서도 이제 직접 가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타운홀 미팅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 윤석열도 과거에 총선 앞두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게 가능한 예산이야 하는 정도로 막 퍼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다 공허한 다 그냥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는 불과했던 거죠. 두 가지죠. 윤석열이 먹거나 보여주거나 현실적이지 않는 그냥 거짓말, 허구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들으려고 공항 이전 지금 얘기를 하려고 지금 갔던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러 갔던 거고 오히려 지자체장 모습들이 더 눈에 띄었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구나 이 사람들이. 어제 대통령이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이 생각이 들고 맞아요. 조금 안타까운 게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공천 받으면 되니까. 대충 하시려나? 이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어제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보면 호남에 이제 전략공천 없애라. 대통령은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호남의 정치인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 AI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조차도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평범한 시민들보다도 컨텐츠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타가 그거는 원래 같으면 대통령이 그냥 추상적으로 하고 갈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질문하는데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니까. 디테일이 있으니까. 원래 본인도 지자체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광역까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당황을 했는데 당황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잘해야 돼요. 이제 1년 남았거든요. 선거. 아니 전 솔직히 말하면 무한군수님 진짜 웃겼어요. 그 무한공항 문제가 핵심인 거잖아요. 사실 저희 지사님은 광주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김영록 지사가 눈을 꽉 감고 눈을 못 뜨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질문을 집요하게 하니까 눈을 감고 말을 못 그래서 어제 사실은 다른 지자체장들이 굉장히 긴장했을 거다. 광주 전남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디테일 못하면 망신당한다. 야 이거 똑바로 준비하자.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준비 세게 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어제 이제 언론인들 차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입 틀막이 굉장히 윤석열 정권에서 그 카이스트 대학원생 입 틀어막고 그리고 진보당의 김성애 의원 입 틀어막고 다 그때 이제 김용현의 경호처에서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그때는 그 저한테 막 소리 지르시던 분 있던데 마이크 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문을 여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틀막 정부가 돼요. 마이크 정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도했던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주 근시일 전에 있었던 일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 내리에는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네네. 앞으로도 그 모습이 계속 될 겁니다. 윤석열이는 저래 대통령이 끝났지만 3년간 했던 것들이 다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나오면서 그게 이재명 정부한테는 약간 역동적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거는 플러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말씀하신 거 보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꽤 오래전 일이라서 아주 디테일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젊은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를 하니까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자기가 답변을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통에 강하고 실제 국민들하고 얘기를 하려는 사람 그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뭐 쫓아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정치인들이 국민들 표 받아서 되는 건데 표를 입틀막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표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정치는 사실은 종합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청이 기본이에요. 남 얘기를 듣고 그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그 대책을 내는 대안을 강구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입틀막하고 야 시끄러우니까 안 들어버려 쫓아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정치에 ABC가 안 되어 있었던 거다.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검사도 사실은 야 구속시켜. 야 이게 뭐야 저거. 야 가둬. 네, 이런 식의 정치를 했으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수습하고 복원하는데 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것이다. 같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직전에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타운홀 미팅을 영남 지역에 좀 집중해서 많이 갔으면 좋겠다. 대구. 그다음에 저기 부산. 이철우 경북지사 나와 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 얘기만 간단하게 할게요. 주진우 청문회. 예, 지금 그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는 키워드가 있으니 급성 간염.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그 프레임에 빠져들인 모양새예요. 사실은 박선원 의원이 얘기하면서 넘어갔던 거거든요. 부동시 급성 간염 얘기가 넘어갈 일을 갖고 본인이 갑자기 그것을 딱 해가지고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쓴 거예요. 그 얘기 안 하면 그 얘기로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도 찾아봤어요. 챗GPT에. 급성 간염으로는 군대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회복되면 석 달 정도 걸리는데 그 후 군대에 가야 됩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군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간염으로 빠졌다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니, 어젯밤에 저한테 제보가 하나 왔어요. 이제 군에 이제 의무병으로 1995년 그러니까 그 주진우 의원 입대 시기하고 비슷한 90년대 후반에 이제 군대 빼는 방법, 일종의 병역 비리 같은 건데 어떻게 하냐면 A 병원에 가서 간염 예방 주사를 맞고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B 병원에 가서 간염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간염 수치가 올라 있다는 당연히 거예요.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걸 신검 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검 한 일주일 전에 이걸 해요. 그다음에 신검 때 내요. 그러면 당신 좀 이상하니까 몇 달 후에 다시 와. 그러면 한 석 달에서 넉 달 후에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C병원에 가서 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리고 나서 D병원에 가서 간염 수치 검사를 해요. 그래서 또 그걸 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석 달인가 넉 달 후에 다시 또 신검 통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지나면 만성 간염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대 빼는 사람들이 그 시절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좀 하자면은 이제 어제 저기 한겨레 김환 기자가 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주진우 기자래. 주진우 의원이 여기도 동명이냐? 헷갈려. 죄송해요, 주진우 기자님. 그 저기랑 우리 박변이랑 지금 동년배예요. 그러니까 75년생이더라고. 그래서 신검을 언제 받았냐면은 94년에 받고 헷갈리는데 94년 10월에 첫 신검을 받고 맞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95년 3월에
5급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는 현역병이 나왔어요. 맞아요. 처음에 현역병 나왔다가 그 다음에 5개월 뒤에 5급이 나왔는데 자 신검 5급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시근로역이라서 이제 면제 쉽게 얘기하면 면제. 근데 일반적으로 급성 간염은 7급이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7급은 재검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옛날에는 몸무게가 특정 미달돼도 군대 면제 받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제 아는 선배인데 이게 장 선배 아는 사람이야. 옛날에 면제 받았어. 어떻게 받았냐면은 갔는데 몸무게가 미달됐어. 갑자기 불시에 갑자기 불러. 그렇게 3번에 갔어요. 그래서 고생했다 이제 더 이상 몸무게 안 빼도 돼. 진짜 그런 얘기를 했대. 아 진짜? 진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급성 간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사회 제보하신 분이 재검을 받아가지고 됐다라는 거잖아. 맞아요. 주진우는 한 번에 됐어. 한 방에 5급이 됐어. 그렇죠. 이게 핵심이야. 사실은 그렇죠. 여러 번 뭐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가 하나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CBS 이정주 기자가 취재하고 있어요. 병역비리 3종 세트.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김민석 청문회가 주진우 청문회가 됐고 주진우 게이트가 될 판이야. 이렇게 지금. 해야 돼요. 군대 안 갔잖아요. 그럼 미안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지금 왜 그런 의문 제기하냐면 그렇게 뺐던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렵에. 우리 같은 다 갔잖아요. 형도 갔죠? 안 갔나? 아니 나 갔다 왔지. 갔잖아요. 어디 갔어? 나는 홍천 강원도 홍천 11사단. 저는 11사단 법무참모를 했고요. 10년간 군생활을 했습니다. 과하게 했어요. 문제는 그런 것들로 뺐던 사람이 있는데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누가 예를 들었던가요? 감옥 갔고 감옥 가서 안 가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교도소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잖아요. 등급이. 그거 아니고 그거 없는데 뺐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의문 제기가 계속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왜 난리를 칩니까? 군대도 안 간 주제에. 그러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게 보편적인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의 정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한 번에 뺐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고 시절에 그 고시촌, 그 신림동 고시촌에 요 형태로 뺀 비슷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제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주 기자가 지금 뭐 취재 세게 하고 있으니까 고발은 이정주에게 하시고 우리한테 하지 마라. 우리한테 하지 마시고 당신 지금도 고발이 많아. 이거 재판도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 너무 바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뭐 이러저러한 뭐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즐거운 뉴스들이 많아서 또 뉴스 볼 맛이 난다. 요새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서 갈 수 있도록 취재 편의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도와주시고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더 많은 보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뭐 삼계탕 맛있었죠? 네, 맛있습니다. 파김치도 괜찮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생회복지원금 나오면 또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